오늘도 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나레이션의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6년 끝에 아이를 가지게 된 여자입니다. 저와 신랑은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혼 즐길 틈도 없이 아이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어머님은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주시고 온 집안이 저희 임신 소식만을 기다렸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자연 임신은 힘들고 원인은 정확히 말해줄 수 없으니 시험관을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여자로서 가치가 없어진 것 같고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험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날부터 유도주사에 착상을 위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파이팅 넘치게 병원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시험관이라고 해도 임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년 만에 될 줄 알았던 임신이 6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되지 않았으니 말이지요. 점점 사람이 피폐해져 가고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신우도 저랑 똑같았어요. 심지어 신우는 결혼을 정말 일찍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시험관 시술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배에 멍이 시퍼래져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시험관 한 이후로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너그럽고 무슨 일에도 호호호 잘 웃으며 지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후로는 열등감 때문인지 아이 있는 친구들과도 관계를 싹 다 끊고 아이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으르렁대고 성격이 좀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남들은 잘만 임신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는지. 그래서 세상이 다 밉고 예민하고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니까 신우에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살갑지 않고 틱틱대는 신우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불임으로 고생했으니 같은 공감대를 세우며 친해졌고 결국 저희는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심지어 남편들 두고 제주도로 같이 여행 가기도 하고 호텔방에서 술 마시며 그간 쌓아왔던 여자로서의 서러움을 모두 털어냈고요. 그 누구보다 저희는 서로의 임신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정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신우가 착상에 성공하고 임신 6주 차에 들어간 겁니다. 늘 항상 뱃속에 3개의 배아 이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남들은 적어도 1개라도 착상되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유산조차 해본 적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 신우에게 3개의 배아 중 하나가 착상이 되어 임신 초기에 들어가게 되는 선물이 찾아온 거죠. 그 누구보다 바랐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신우는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나이도 있는지라 스치는 바람에도 조심하며 행동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떨어질까봐 몸을 구부리지도 않았고 서 있지도 않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신우 챙겨준다고 직접 집에 가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신우가 좋아하는 거 챙겨서 극진하게 곁에서 보살폈고요. 그렇게 신우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신우 얼굴 핀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참 인생이 왜 이렇게 매정한 건지 신우는 임신한 지 몇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신우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중례 많이 하면서 난리를 쳤으니 말이지요.
정말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시간이 해결되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매정한지 6년간 임신을 원했던 저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겁니다. 하필 신우가 유산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는 정말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시댁에는 나중에 알리자고 했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우 질투가 장난이 아니고 아이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열등감도 심해서 제가 아이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삐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최소한 신우가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시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일단 당분간은 신우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시모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신우한테 말을 했나봐요. 그날 밤 신우한테 문자 한 통이 온 겁니다. 왜 나한테 아이 가진 거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질투하고 화날 것 같아서 온 집안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한텐 비밀로 한 거야? 정말 아니다. 날 뭘로 보고.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도 아니고. 어찌됐건 임신 축하하고 올케 너만큼은 나처럼 애 유산하지 말고 꼭 순산해라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비참하고 우울한 마음 꾹꾹 참고 최대한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장문의 답을 보냈죠. 그게 아니라 신우 마음 추스릴 때까지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어쩌다 보니 알게 됐고 본의 아니게 어머님 입을 통해서 신우에게 말하게 되었다고. 오해 말았으면 좋겠고 신우도 좋은 소식 있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자주 연락하고 카페도 가고 거의 친자매처럼 지냈던 저희 사이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멀어졌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걱정 가득했지만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누나 성격 원래 저래. 원체 질투도 많고 자기가 못 가진 거 가진 사람 보면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게다가 누나는 10년 넘게 애를 준비했는데 못 가졌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릴 거야.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기랑 자기 애만 신경 쓰자 하면서 저희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배는 점점 불러왔고 태동도 느껴지고 하루하루 감격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입덧으로 정말 속이 쓰릴 때까지 개워내고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눈물이 나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지만 아이 임신이라는 축복 아래 그 모든 고통은 무의미했지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 프리랜서로 일하던 것도 안 하고 그저 태교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에 힘겹게 임신한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입해 활동도 하고 서로 만나서 그간의 고생, 감격스러운 마음 같은 것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신우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게 되더라고요. 계속 신우 반응 보느라 눈치 보고 애탔는데 점점 저도 저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와 출산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매년 시댁에 모여서 김장을 해요. 어머님이 워낙 손이 크고 김장할 때 생새우, 굴, 오징어 명태육수 잡함 등등 정말 제대로 만만의 준비를 해서 엄청 영양가 있게 김장을 담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근 김장김치 딱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그게 저희 시댁 연례 행사예요. 워낙 그렇게 김치를 담그면 맛나니까 저도 시집 오고 나서 늘 그렇게 김장 담그는데 도우러 갔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못 가니까 좀 아쉬웠어요. 어머님 마음이 그렇거든요. 김장 담그러 안 온 사람들은 김장김치 줄 수 없다. 딱 이래요. 그래서 계속 아쉬워하다가 남편이라도 보냈어요.
그런데 제 걱정도 잠시 어머님이 임산부인 저를 위해 양념 듬뿍 묻힌 김치를 따로 빼놓으신 겁니다. 감동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한테 연신 감사하다고 정말 김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하면서 인사를 전했죠. 그리고 가져온 김장김치를 보자마자 군침이 싹 도는 겁니다. 잣이 사이사이 박혀있고 청각이랑 생새우 때문에 시원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어떤 입덧도 김장김치 시식을 말릴 수 없었죠. 남편한테 먼저 먹으라고 권유했는데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김장김치 담그고 수육이랑 같이 해서 어마어마하게 먹었다고. 이제 물려서 당분간 안 먹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럼 내가 다 먹는다 하고 김장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잘근잘근 씹어 넘기고 조금 매운감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로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식도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보! 라고 부를 힘도 없이 저는 정수기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은 119를 불렀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 채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 말로는 거의 4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답니다. 의사들 교수들 다 달라붙어서 위세척이랑 링거에 맞추고 난리가 났답니다. 결국 전 몸 상태가 정말 극악의 상태까지 간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쓰면 안 되는 약까지 전부 쓰게 되어 결국 유산하게 되었고 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생사를 넘나들 때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누군가 김치에 독을 넣은 것 같다고 성분 조사랑 사건 관련 접수를 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전 그 이후로 일주일 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했어요. 정말 내장이 전부 비틀어지는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서 음식만 보면은 토를 하고 싶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음식에 어떤 독이 들었을지 모르니 퇴원하고 나선 밥 한 숟가락 입에 대지 못했고요. 어머님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대성통곡을 하고 김치에 무슨 독이 들었던 거냐고, 우리 가족 다 멀쩡한데 왜 애한테만 이런 거냐고 미칠 노릇이라며 저보다 더 억울해하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유산으로 인한 충격이 좀 컸어요. 그냥 임신은 내 팔자에 없나 보구나. 입양이나 주변에 힘든 애들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하니 심리치료를 받으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냈고요. 그러던 중 성분 조사가 나왔고 김치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온 집안이 화들짝 놀랐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 같이 담근 김치인데 왜 며느리 김치에서만 청산가리가 나온 거냐고. 가족들은 어이없어 했고 시간이 지나자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감적으로 느끼더라고요. 이 김치를 전해준 사람이 누나인데 엄마가 누나한테 주고 누나가 나한테 줬으니까 그 사이에 무언가를 넣은 것 같다. 이거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요. 전 말했죠. 아직 정황밖에 없는데 벌써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경찰 조사 결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실은 밝혀졌네요. 남편이 신우를 끊임없이 추궁했고 경찰도 조사를 나오니 압박감을 느낀 신우가 결국 자백을 했답니다. 본인이 청산가리를 넣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먹고 있던 밥을 전부 개어내고 헐떡였습니다. 왜 그런 거냐고 이유를 자세히 들으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기는 10년간 임신 시도했는데 왜 유산되고 올케는 나보다 빨리 6년 만에 임신하니까 화가 났다고. 온 가족이 올케의 임신에만 관심이 있고 올케가 애 낳아서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올 생각하니까 질투나고 화가 나서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저희 임신 때문에 거의 몇 달간은 밤잠 새우고 짜증나서 마음속이 화병이 나다 못해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 말고 올케를 유산시켜야겠다 생각이 든 거고 그걸 실천한 거랍니다. 정말 무섭다. 질투와 열등감이 이렇게 사람을 살인마로 만들 수도 있구나 했어요. 결국 신우는 구속되었고 온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며 누나가 이미 괴물이 되었다고 자기는 손 떼고 싶다며 누나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어머님은 들어 누우셨습니다. 내 딸이 그럴 일 없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취급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엮여서 안 되겠다 생각했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시댁 가지도 않을 거고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랑 싹 다 연 끊을 거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고 이상한 취급을 당해야 하냐면서요. 엉엉 울며 말하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였네요. 저는 충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 시댁이랑 신우 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계속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고요. 결국 신우는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와서 지금 복역하고 있네요. 정말 죽다 살아나다 보니 모든 게 무의미해지고 통달하게 되었네요. 세상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열등감 느끼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시고 그걸 자기가 고쳐주겠다는 생각할 바에 그 사람이랑 멀어지세요.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전하려고 이렇게 사연 보냈네요. 명심하세요. 열등감, 질투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걸 티내는 사람과는 서서히 멀어지세요. 제 꼴납니다.